자, 지금부터 방산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점심 식사하시는데 또 제 방송 보느냐고. 어차피 식사하실 겸 들으세요. 전 금방 밥 먹었습니다. 자, 방산 관련주를 잘 보게 되면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VIP 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렸고, 이렇게 보면 8시간 전에 사실은 새벽에 쐈어요. 얘네들이 새벽에 위협 비행도 좀 하고 또 미사일 또 쐈어요.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쟤네들 왜 저러나 모르겠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정학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증시가 안 좋아서 여기서 북한까지 속을 썩이면 실제 증시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탈항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저래버리면 더 가속화가 돼서 오늘은 돌아오긴 했어요. 자, 북한이 간밤에 위협 비행도 했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방산주가 꼭 저것 때문에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방산 섹터가 한번 떴죠. 얼마 전에 떴어요. 그런데 저는 종목을 사기 전에 꼭 뭐를 하냐면 이 종목들의 신용 부분을 잠깐 챙겨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 부분이 세게 되면 사실 주가가 느리긴 한데 오늘은 그것도 잘 안 먹힐 정도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용 부분 어제 체크해드렸는데 잠깐만 볼게요. 약간 긴 안목으로 볼 때도 시장이 흔들릴 때 특히 신용 부분 약한 애들이 더 강해요. 한일단조가 신용이 약하진 않은데 요새 방산주에 자꾸 신용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돼요. 땅 때리면 꼬리하고 떨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일단조의 신용 부분이 거의 7%대 육박하고 빅텍이 거의 9%대예요. 그만큼 신용 물량이 많은 거예요. 스페코가 9%대. 퍼스텍이 별로 없어요. 3%대. 어차피 지금은 신용이 안 돼서 S&T 모티브는 아예 없고 전기차 관련주기 돼요. 특히 이제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신용 부분이 거의 한 7%대고 휴니드가 없어요. 휴니드가 3%밖에 안 되는데 요새 방산주에 이제 그 수급이 좀 붙으면서 개인 수급이 됐든 어떤 수급이 붙으면서 전체 신용 물량이 약간 늘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니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전 앞전에도 휴니드가 제일 빨리 올라갔어요. 이는 몇 프로 갔냐면 자기 혼자 16% 갔어요. 빅텍이나 얘네들 조금 올라갈 때 얘가 제일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 제 눈에는 아직도 휴니드가 제일 좋아 보여요. 신용 물량이 많으면 시장이 밀렸을 때 신용 물량 많은 애들이 더 못 올라가고 더 빨리 떨어져요.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휴니드의 월봉 이치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현재 주가 이치는 무조건 월봉에서 봐요. 그럼 우리는 월봉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많이 심하게 보시는 연봉도 보는데 연봉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서 저는 잘 안 봐요. 예전 저 연봉까지 봤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회사가 탄생을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감각이 느려서 월봉 정도 보는 게 좋고 월봉이 현재 주가의 이치와 주식의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월봉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휴니드의 월봉 이치를 보면 엄연히 주가가 싸죠. 엄청 싸요. 물려도 이런 애들 물려야지.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저번에 떴을 때 어딜 찍은 거냐면 우리는 이식결선 기준으로 주식을 해석할 줄 알았나 그랬죠? 이식결선을 깨게 되면 아주 피곤해져요. 진짜 피곤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식결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이식결선 깰 때는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식결선 밑에 있는 종목 사면 되지 뭐. 그게 포스코 엠텍이요. 그런데 보니까 요렇게 전저점 합격 깼죠. 다시 목표가가 이식결선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전쟁터라고 그랬죠 제가. 전쟁터예요. 막 포탄하고 총탄이 막 쏟아지고 있어. 얘 쫓아가 사는 게 내 한 몸 희생해 줄게. 내 돈 다 가져가 니들이. 이게 내동매매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죠. 땅굴을 파서 이렇게 가든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늘로 미사일 쏘든가, 뭔 계획이 있어야지.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휴니드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을 때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근데 날라갔죠 지금 얘가. 요날 16% 갔어요. 당연히 차익 실현. 요게 일봉에선 안 보이는데 요 자리가 월봉에서 이식겨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익 실현이 맞아요. 물론 포스코 엠텍처럼 뛰나가는 일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50%도 매도하는 게 맞고 오늘이 금요일이라 되도록이면 종가상 5주선 이에 올려놓으면 더 좋겠지만 못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오늘 시가가 매수 타이밍이죠.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시가 매수를 깨진 적이 없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도 5일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20일선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 물릴 수도 있어요. 좀 높으니까 벌써 7%니까 물릴 수는 있는데 애초에 본인 잘못이죠. 여기 제가 시가에 샀어야죠. 그럼 지금 하실 분들은 그냥 조금 이렇게 분할로다가 좀 물리면 한번 내가 밑에서 더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특히 방산주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주말만 되면 난리를 펴요. 주말만 되면. 북한이 주말만 되면 난리를 피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함도 있어서 예전에 제가 사라고 한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 온 것뿐이에요. 그냥 8% 올랐으니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자, 한일단조를 봅니다.
조금 저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한 얘기한 종목들은 전부 다 신용 물량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자, 한일단조는 20개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은 거예요. 2,970원대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는 오수선 회복해주려고 하겠죠. 이거 회복 못해주면 허당이에요. 회복해줘야 돼요. 자, 일봉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시가에 못 샀으면 그냥 241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빅텍을 봅니다. 대장주예요. 빅텍이 대장주인데 신용 물량도 대장이에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자, 근데 240은 5일선 뚫어주고 있고 240은 뚫어주고 있죠. 월봉의 위치가 애매해요. 20개선 뚫어주고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 써야 되거든요. 여기 매물대 엄청 많아요, 얘. 여기서 신용으로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빅텍을 좋아하지 않고 오늘 이 13%나 올라가서 살 마음은 없지만 정말 사고 싶다면 5일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할 거야.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신용 물량이 많다고 해서 꼭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살 뿐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갈 수는 있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또는 30분 봉상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주식을 할 때 월봉, 주봉, 일봉 해석을 제가 다 하고 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단기를 하든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려면 분봉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30분봉을 월봉으로 봐요. 10분봉을 주봉으로 보고 일봉을 3분봉으로 보는데 단타 단기를 하더라도 30분봉, 10분봉, 3분봉 해석이 다 끝나야 돼요. 이걸 할 줄 알고 단타하는 거지. 단타는 모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수 영역이에요. 오히려 중장기 투자가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빅텍을 30분 봉상 월봉으로 판단했을 때 5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6,074원이에요. 그럼 6,070원만 깨지 않으면 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뛸 수도 있고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급등했다 지금 심하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방산주의 흐름이 꾸준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꾸준히 안 밀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도 원체 강하지만 그래도 방산주는 일종의 해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페코가 부대장주예요. 스페코는 풍력 관련주기도 해요. 네, 신용이 좀 세요. 자, 월봉에선 바닥권에 있죠. 이런 데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나중에 또 월봉 고점 이런 데서 물리지 말고 지금 포스코엠텍 날아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이런 데 물리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요. 이런 데 사셔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 5선까지 회복해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회복해주고 뛰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지금 사실 분들은 지금 매수 5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퍼스텍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째 우아형이라 많이 뛰긴 했는데 저 이런 친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자 봅니다. 굳이 사시려면 지금 매수죠. 퍼스텍도 5일선 매수 깨면 손절. 이 친구 저 신용 물량 낮아요. S&T 모티브는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앞전에서 잘 뛴 이력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 총 만들걸요? 총 만드는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자, 전기차 관련주로서 대바닥에 있죠. 제가 생각한 대바닥은 왜 그러냐면 21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가죠. 얘 지금. 헤드도 너무한 거죠. 헤드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잘 보니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우등공주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건데 간단해요. 지금 5일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사는 거예요.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할 각오로 나는 어디서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고민을 안 하는 순간 바로 내동매매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 공부 왜 지금까지? 내동매매 할 거면 주식 공부 하나 많아요.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동매매 할 거면 뭐하러 공부해, 그죠? 주식은 계획대로라는 거예요. 자, 캔코라이어 스페이스가 이 친구가 UAM 관련주예요. 그런데 자리는 좀 애매한데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물론 재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5개월선 가격이 12,750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에서 20원 찍고 수급주선 위에 올려놓고 있죠. 상황을 잘 보니까 5일선 위에 있는데 앞에 뛴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자, 한국항공우주가 됐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LIG 넥슨이 됐든 현대로템이 됐든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의 H치가 엄청 높죠. 특히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5개월 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뚝 떨어져요. 자, 예전에 알려드렸죠. 현대로템의 매수 타임은 여기에요. 제가 이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월봉 고점 갔을 때 또 현대로템에 대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죠. 막 현대로템이 전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가 될 것 같아. 결국 이렇게 됐죠. 뭔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월봉 고점에 사지 말고
월봉 고점에 좋은 뉴스 띄워놓고 파는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 물량을 받는 게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물량 넘기는 거죠. 이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 더 갈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가 돼요. 이해하셨죠? 월봉의 변곡점인데 이번 달 종가상 이 위에서 끝나야지만이 2달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비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못 샀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근데 여기 뜨니까 뉴스가 엄청 좋게 나오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드디어 어떻게 되다. 폴란드에 뭐 어떻게 할 거고 뭘 어떻게 할 거고. 그럼 뭐야. 주가는 3만원 갔다 24,000원 30% 박살났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월봉 고점에 사지 마요. 그냥 거기서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경우든 주식을 월봉 고점에 사지 마요. LIG 넥스원이 뭐 카메라 모듈을 그 카메라 모듈 있죠. 테슬라에 납품을 하든 말든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든 말든 사지 마요. 아 여기서 왜 사? 15,000원짜리가 지금 12만원 갔는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뉴스가 LIG 넥슨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사지 마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안 사도 싸게 있는 주식 많아요.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LIG 넥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요. 뭐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LIG 넥슨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 같아. 이 얘기는 삼성전자도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8만원 찍으니까 갑자기 막 10만원 간다 하고 뭐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가 될 것 같아. 안 그렇죠? 그러면 LIG 넥슨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뚝 떨어졌을 때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 정해져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절대 월봉 고점에 사지 마요. 안 사면 돼요. 욕심을 비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한국항공우주도 여기를 가니까 막 목표가가 막 8만원이 된다는 9만원 난리가 났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고점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 16,000원짜리 6만원 같잖아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런데 5개월 선도 깼죠.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볼만해요. 왜 볼만하냐? 2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20개월선 깨는 순간 폭 떨어져요.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 방산주가 어떻게 한다는데? 아니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나하고 뭘 한다는데? 이게 왜 자꾸 떨어지지? 계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손절을 못 치면 안 되는 거예요.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20개월선 깨면 폭망인데 단지 20개월선을 지켜주고 있는 데다가 방산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쯤에 한번 LIG 넥슨을 제외한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달쯤에 한번 볼만한 거예요. 이번 달엔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비싸게 살 건지 싸게 살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반드시 주식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손실을 보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제가 어제 새벽에도 올려갖고 오늘도 제가 올려놨네. 리튬 관련주들을. 리튬 관련주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 관련주들은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젠 높아요. 물론 안 간 애들도 있지만 이젠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리튬 관련주로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놨다가 충분히 눌림목을 주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코리아SE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장마 관련주였는데 그죠? 자,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리튬 플러스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갑자기 리튬 관련주가 되어버렸네. 사지 마요. 이런 거 왜 사? 이해하셨죠? 건들지도 마요. 코리아SE는 아예 지워버려요. 관심 종목에서. 신경 쓸 것도 없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절대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예 빠이빠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코리아SE는. 평생 저 친구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다시 보려면 한 6년 뒤에 다시 보시면 돼요. 포스코 광양에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포스코 햄텍책 알려드렸죠? 언제 알려드렸냐면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그냥 싸니까 여기서 사라고. 물려도 저런 데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아니죠. 여기서 샀든가 아니 여기서 샀어야지. 여기서. 최소한 어제 샀어야죠. 어제 알려드렸어요. 저도 많이 못 먹었어요. 시장이 하도 불안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자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데가 안전한 거고 20개선 가격이 7,550원인데 얘 밑에 있어요. 지금. 물론 이번 달 종가상 여기만 뚫어주게 되면 또 날아가요. 근데 못 뚫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아요. 자, 동국산업을 봅니다. 동국산업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동국산업을 참 좋아했었는데 여기서 알려드렸죠. 동국산업의 이 자리는 해도 너무한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뛸지 안 뛸지 모르는데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여기서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에 20교선을 찍고 나간다. 다시 매수.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팍 날아갔어요. 정확히 찍고 날아갔죠. 꼬리 보이시죠 이거? 정확히 찍고 날아간 거예요. 근데 약간은 갭 차이가 있어요. 이게 딱 찍고 나간 것 같아도 사실은 살짝 높게 출발한 거고 떴기 때문에 20까지 따라갔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엄청나게 날아갔죠. 지금은 손대면 안 되겠죠. 뭔 얘기냐면 포스코엠텍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위에 올려놓고 다음 달에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지금 동국산화처럼 또 올라가요. 왜? 리튬 관련주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강한 장관이 우린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 하나솔루션을 사면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 대량거래 들어오고 5개월선을 지켜줄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못 샀어도 사실은 20개선 위에서는 한번 사볼만 한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을 다 먹었겠죠. 여기 한 21% 되는 거니까 이렇게 20개선은 중요해요. 지금 5개선 자리가 와 있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한 지금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야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어쨌건 포스코엠텍이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알았으니까 20개선만 깨지 말까 하시면 되고 오히려 또 이번 달에 꼬리 달고 쭉 떨어져가지고 5개월선 오잖아요. 그럼 저는 포스코엠텍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6,390원 월봉에서 5개월선 가격인 6,390원 즉 20일선 맞는 확률이 높죠. 여기까지 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또 뛸 확률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가 중요해요. 자, 유일레너테크는 5일선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EV 첨단 소재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를 잘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랬죠. 여기서 또 날아간 거예요. 그죠? 또 날아간 거고 주봉에서도 지금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좋은데 이제 사긴 힘들어요. 이제 손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하시려면 지금 매수. 지금 매수예요. 오늘 쫓아가 사지 말고 지금 3분봉에서 쭉 떨어졌겠죠, 이렇게. 자, 돌아 나가야 돼요. 돌아 나가면, 자,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 이해하셨죠? 10분봉, 3분봉 다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30월봉에서는 자리가 낮고 30분봉에서는 지금 추세를 깼죠. 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매수죠. 왜 지금 매수냐면 당연히 저점 깨면 손절해야 되는데 21선 위에 있죠. 대신에 깨자마자 뒤도 돌아오지 말고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낮은 위치에서 못 샀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딱히 볼 종목이 없고, 이제 나인테크가 아직 안 갔어요. 얘가 갈 차례야, 이제. 하나씩 뺑글뺑글 돌아오면서 가니까. 성우하이텍은 사실 그 리튬보다 이 이슈로 떴어요.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뭔 얘기냐면, 성우하이텍이 나 전기차 관련주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나를 믿어. 나는 전기차 관련주야. 월봉에서 이치가 아직도 낮죠. 그런데 오늘은 단기 목표가를 찍었어요. 20주선 뚫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주식은 기다려야죠. 주등 들어올 때까지 뭐 여기까지 들어오든가 여기까지 들어오든가. 요령은 딱 하나예요. 요령은 그냥 오늘은 내비둬요. 날라가든 말든 내동맹하지 말고 상한가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월요일날 현금 들고 넘어왔는데 이 친구가 20에선 안 깨고 다시 뛴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틀 연속 급등했다.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여기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쫓아가 사지 않아야 돼요. 나인테크도 2차전지 관련주이자 전기차 관련주인데 엄연히 60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유지 못하고 있거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일봉 헷갈렸어요. 일봉에서 살만해요, 이 친구. 근데 포스코엠텍이나 이런 친구들 앞에 대량거래 이력이 있거든요. 없죠, 지금. 그러니까 보초병을 쓸 수 있어요. 대도 이런 친구 하는 거 좋은데 이런 친구는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ICT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이게 돼요. 지금 5일선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5일선 깨자마자 손절이고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 친구. 그러고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죠, 지금. 이분들 안 나갔어요. 가만히 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돼요. 세력들 평단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서 5일선 깨면 손절 물려도 돼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이자 포스코 그룹 쪽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굉장히 단단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재무제표를 보고 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장기로 들고 왔을 때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반드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시비 물량을 발행한다든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게 항공주죠. 항공주들이 좋다가 말은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뭐 에어부산인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린 건데 재무제표가 좋은 애들은 그럴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리튬 관련주라든가 폐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친구들 제가 잘 보고 있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절대 버리지 말고 좋은 자료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특히 삼천린 자전거가 오늘 지지부진한데 언제 뛸지 몰라요. 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5일선 뛰면 딱 날아가니까 지겨워하지 말고 잘 보고 계신 게 좋았고, 알톤 스포츠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그냥 5일선까지 밀릴 거예요. 사더라도 여기 5일선부터 사고, 이지트로닉스 행보는 좋긴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자꾸 뛰고 있죠. 한두 개씩.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원익피니가 대장이었어요. 당연히 같이 커질 거고, 모트렉스는 어제 알려드렸듯이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켜주는 이 순간,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우선 뚫었다. 다음 주에 또 날아갑니다. 그 얘기는 이 친구가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지, 월봉에서 우하향하고 있거나 또는 저 고점에 있거나 예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트렉스 EV가 있어요. 자, LG 헬롱이도 마찬가지고 헤르도 마찬가지고 휴맥스 홀딩스 전부 다다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 우리에게 전부 다다 좋은 수익을 줄 만한, 대신에 약간은 좀 기난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대세요. 하이브리드보다 더 팔렸고 9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전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 IRA 때문에 조금 휘청하긴 하는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는 게 기업이죠. 그러니까 단지 수급에 의해서 밀렸을 때는 잘 극복해 나간다거나 수혜를 받게든 나중에 올라가겠죠.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이 살아나자마자 인지 컨트롤에서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잘 날아가죠 지금. 자, 추세를 완전히 틀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더 갈 거예요. 단 여기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단기에 또 중장기는 뭐 한참 더 가야 되고, 위치가 여기인데 엄청났죠. 아무리 못 가도 여기죠. 맞고 떨어지고 또 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 사실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아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죠. 특히 뭐 KBI메탈 거의 급락하고 있고, 대우부품 같은 친구들도 막 상한가 갔다가 막 풀리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좋은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걸 개인들의 힘만으로 상한가를 끌어올려다 풀렸다고 말도 안 돼요.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누군가 매집하는 거예요, 다. 세력들은 여기서 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못 팔아도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편하게 보고 계시고, 특히 대우부품은 이번에 뛴 이유가 그거죠. 현대 기아의 그 전기차 부품 납품업체로 공식적으로 그 선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대부품이 전기차 관련주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야, 우리한테. 나 전기차 관련주 맞아. 보여준 거죠. 미래의 가치가 아주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고, 저 종목이 아니더라도 미국 현재 공장이 있죠. 조지아 공장하고 잘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잘 꼼꼼히 보시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아침에 제가 DIC를 놓친 게 조금 그린데 사실 이 친구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DIC가 예전에 상한가를 때렸죠. 자, 상한가 때려주고 눌러주고 다시 가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은 배수. 위치가 낮아요. 주봉에서 특히 이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단지 마진폭이 좀 작아요. 마진폭 10%? 단기로는 그 정도밖에 못 먹을 거예요. 형화혜택 알려드렸고, 어차피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결국은 다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건데, 시장이 먼저 시장.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돌았으면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친구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햄시스가 꾸준하죠, 지금. 자회사 세부모빌리티가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 해외 생산. 알았어.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자, 알았으니까 추세만 깨지 마. 전혀 안 깨고 있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날아갔네. 그죠? 어제 오늘.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게 조금 60개월 좀 그래. 얘를 뚫어줘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계획 짜야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종가상 20주선 위에 올리면 무지하게 좋은 거고, 이 얘기는 110에서 나는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자,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우스헬메스가 좀 움직였나요? 현대차 협력사 5조 원 지원. 우스헬메스가 현대차 관련 업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우스헬메스. 재무가 좀 안 좋은 게 단점이긴 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코로나 때인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잘 모아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알림은 좀 떴죠? 왠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오늘 금요일은 오후 방송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끝나고 제가 예전에 7시에 했다가 요새 4시에 하거든요. 오늘 오후 방송이 없어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후 방송이 없고, 내일 10시나 일요일날 10시에 할 거예요. 이제 미장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건데,
어제 알루미늄주가 살짝 강했죠. 손목의 스폰. 사실 알루미늄 관련 중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알루코예요. 자,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 금지할까? 금지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알루코가 추세가 우하향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친구. 일봉에서 어제 떴다가 못 돌아나갔는데 일단 5일선 회복해줘야 돼요. 회복해주면 그때 한번 알려드리고 알루미늄주가 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